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던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 이게 사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보자, 이런 정책 속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요. 지금 되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음 파일에 대한 후폭풍이 더 오히려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중에 나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록이 그 논란인데요. 민주당은 그 내용보다 이 녹취록 어디서 났느냐, 왜 유출됐느냐, 이 비판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화영과 변호인의 녹음 파일에서 이화영이 공개되길 두려워하는 과거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이화영 육성으로 공개된 것이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주진희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녹취 파일을 건넨 제보자 검찰 아닙니까? 검찰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녹취 파일을 틀며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정치 수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주진애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제보받은 자료가 문제 없다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도 그 녹음 파일 얘기 만나보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팩트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그 해당 녹음 파일.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이게 유출됐는지를 더 문제 삼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주진우 의원이 오후에 입장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 조국혁신당의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 일부 보도도 다 된 거다, 출처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녹음이 불가능한 게 이게 어떻게 녹음된지부터 따져야 돼요. 변호사들이 핸드폰을 맡겨놓고요. 예. 몸검사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녹음하는 장치를 가져가면 이게 3년의 징역으로 행정법이 규정돼 있어요. 예. 저는 만약에 이화영 이분이 수감자가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김영태 변호사가 녹음을 했다면 엄청난 게 문제입니다. 아마 교정당국에서 지금 조사는 할 텐데요. 이게 불법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증거 능력 자체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아마 보도된 게 그 오마이뉴스나 보면 단독이라면서요.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도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회의한 것처럼 인용을 했어요. 예. 그 이후에 검찰이 그 이후에 전체 녹취록을 검찰도 확보해서 증거로 법정에 냈는데, 뭐 저는 증거 능력이 없다 보지만, 예.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박은정 의원도 있지만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다 입했다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저는 만약에 김영태 변호사 측에서 녹음을 했고 이게 유출이 됐다면요, 심각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뭐 주진우 의원 얘기는 이거 야당 인사들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출처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녹음 파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 간의 녹음 자체를 해당 변호사, 뭐 김영태 변호사가 정말 했다면 그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3년의 징역이고, 이거 상상도 못해. 변호사들은 예. 전부 법조인들은요,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교정당국 일이 되느냐. 그리고 김영태 변호사가 민변 창립 멤버고, 예. 옛날에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분 아닙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이걸 녹음해가지고 검찰 공격으로 쓰려고 했나?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보, 민주당이 문제 삼는 제보 전 단계인 그 해당 녹음 파일을 왜 버튼을 눌렀는지부터가 문제다. 장윤주 변호사 생각도 같으십니까? 일단 뭐 변호인이 구치소에서 뭐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접견할 때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비밀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뭐 변호사와의 대화가 녹음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뭐 절차상이나 또는 그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녹음이 된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녹취록이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 녹취록
녹취록이 결국에는 법원에 제출이 됐다는 것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당 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입수를 해서 이거를 바로 틀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대책위원회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녹음 과정과는 또 별개로 이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녹음된 시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작년 왜냐하면- 7월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전관 출신 판사 출신 이제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영 변호사의 어떤 뜻에 따라서 상당히 예. 이제 변호 활동을 하고 일부 뭐 저도 시인을 하고 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법정에서 뭐 좀 상당히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촉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제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가 볼 추정을 할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이화영 부지사가 마음이 바뀌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지금 그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녹취 내용에 보면 그런 어떤 진짜 이거 지금 재판 이거 법원에 로비한 거 이거 왜냐하면 법원에 로비한 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거기다 광장에 돈 지원한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큰 거를 막으려고 이거를 좀 인정을 했다. 예. 즉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걸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도대체 이화영 부지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궁금해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 변호인 녹음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생한 상황들을 김영태 변호사가 그리고 김영태 변호사는 또 얼마 안 하고 또 사임을 합니다. 예.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추정해 보면 뭔가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변심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꽤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뭔가 녹취 형태로 남겨둔 게 아닌가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의 출연 정도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 속내가 궁금해서 녹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셔서요. 네.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보면 소위 시쳇말로 같은 편인데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김영태 변호사 내 거 왜 녹음했어? 라고 만약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화영 부지사 몰래 했을까 변호사가 아니면 이게 짜고 했을까 이걸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요. 예. 근데 청문회 할 때 보니까 11일 2일 제기 안 해요. 예. 예를 들어 나 불법으로 녹음 당했다. 예. 김영태 변호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주진 의원이 터니까요. 의원님이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웃듯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화영 부지사고요. 예. 김영태 변호사가 이게 오히려 짜고 녹음을 한 게 아닌가. 미국 또 어디까지나 출연입니다. 예.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이게 지금 펄펄 뛰야 되거든요. 예. 몰래 녹음 당하면. 근데 동상이몽 의도는 다른 것 같아. 김영태 변호사는 이걸 이게 녹음해가 검찰에 회유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고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요. 예.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자기 합리화. 나는 이런 협박을 당해서 내가 자백했다. 더하기 이재명 대표한테 은근한 협박이 될 것 같아요. 이걸 털면요. 이재명 대표 잠이 오겠습니까? 판사 로비인 거 털겠다. 김용 통해서 돈 준 거 털겠다. 이해찬 광장 지원한 거 털겠다. 이게 엄청난 협박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협박 용어로 녹음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여러 정책 해석들을 뭐 세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팩트가 한계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 녹음 파일 대로라면 김성태 전 회장의 무슨 폭로가 두려웠던 걸까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법원 로비 이 두 부분 의혹 중에 두 부분을 좀 짚어봤다면 특히 정치 자금 문제를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은 저 녹음 파일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며칠 전 검사 탄핵 청문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유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유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래도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으로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김성태 회장이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짜깁기란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렵다는 표현은 분명히 있어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중에 이 녹음 파일, 이른바 이재명 대표 쪽의 지지 조직, 관리 비용을 쌍방울이 됐다. 검찰, 뭐 이번 수사는 없지만 검찰의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 이재명 지지 모임의 불법 정치 자금이 된 단서가 나왔다. 뭐 법적 조치를 국민의힘도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자꾸 짜집기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이 뭐가 짜집기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광장에 지원됐고 이해찬, 조정식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예. 이런 뭘 짜집기 했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당시에 이제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박원순, 뭐 최문순 이런 분들하고만 이제 북한에 갔기 때문에 뭔가 이해찬 당시 즉 민주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적통인 이해찬 대표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아마 못 말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때 정진산 씨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그 무슨 평화사무소인가요? 뭔가 사무실을 구성을 해놓고 거기도 사실은 이제 쌍방울 출신 부회장들이 뭔가 돈을 전달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어요. 예. 그거 말고 이 광장이라는 조직 자체는 이미 이해찬 전 대표가 자신의 계보와 함께 만들었던 그 조직입니다. 자, 그 조직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원 조직 비슷하게 됐고 이런 상황들을 이 쌍방울에 이제 김성태 씨가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었던 목사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연에 이제 어떤 정치자금을 지원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든 조직을 이재명 대표였던 지원 조직으로 하고 그 운영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중대한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광장이라고 해서 십수년 전에 조정식, 김성환, 이해식 지금 다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입니다. 뭐 과거에는 더 친명이라고 좀 불렸던 찐명이라 불렀던 사람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 이 돈이 쌍방울이 됐다. 근데 이제 그 박성미 비서관님 뭐 국민의힘은 고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 국민의힘이 어디서 의혹 제기한 게 아니라 저 녹음 파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얘기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 녹취록을 다 들어봐라, 그러니까 틀 거면 다 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저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결국 어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바꿨고 본인에게도 그런 검찰의 압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이 비슷한 녹취록들을 보도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어떤 옥중일기 같은 것들이 좀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가 됩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저 청문회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박상현 검사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진술에 검찰에 맞춰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궤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김성태 회장이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 발언 속에서 나왔던 김성태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폭로하려고 하는 무언가는 검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바뀌어서 하게 됐을 또는 만들어졌을 조작된 폭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진짜 팩트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녹음 파일에 보면 어쨌든 저 녹음 파일 내용에 그게 짜깁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쌍방울이 돈을 댄 게 뭐 대북송금만 돈 댄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만나봤던 변호사비도 대신 뭐 쌍방울 측이 다른 경로로 대준 거 아니냐는 의혹, 혹은 이거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에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대준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운데 법원 로비 의혹도 다시 뒤늦게 좀 조명을 해야 될 텐데요. 해당 녹취록, 이재명 대표의 법원 로비 의혹, 그 녹음 파일도 다시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기에도 이제 법원 로비 의혹이 나오는데 뭐 관련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긴 하지만 이 법원 로비 의혹 중에 하나가 권순일 대법관이 로비를 받고 무죄 판결을 대법관 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방 주장이긴 합니다만 권순일한테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 통해서 작업 말했다. 정진상 전 실장의 확인해 보니 맞다, 털어놨다. 그러니까 법원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유 전 본부장은 저 녹음 파일 내용을 인정해 준 셈이 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항소심하고 대법원으로 봐야 되는데요. 항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녹취에. 항소심 로비한다고 이제 그 판사 로비한다고 김성태 대행이 돈을 준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에 김만배 씨가 나오면서 권순일 대법관 의혹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돈으로 로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의혹은 누구냐면 이게 쌍방울의 최우향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김만배 씨가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김만배 씨를 태우고 밤에 간 그분이 쌍방울의 임원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대장동 김만배 씨 돈을 몇백억을 은닉 숨겨주다가 이제 그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로비할 때 쌍방울 돈을 가져갔다, 이런 이제 그 쌍방울청의 녹취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이번에 비서실장이 청문회 넣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 막아서 너무 억울해요. 엄영수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억울해. 할 말을 못하게 계속 막더래, 민주당 의원이나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데 17일 날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있어요. 거기에 김성태 대장이 정인입니다. 정인. 그때 나가면 지금 말한 게 폭로한 게예요. 거의 폭로한 게 없대요. 이제 진짜 폭로하겠대요. 폭로한 게 그동안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비서실장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7일 날 법원 가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누가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17일 날 김성태 회장의 그 법정 정언, 이게 가장 주목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거 괜히 검사 탄핵 청문회 열어서 이재명 대표 관련 과거 사법 리스크까지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하던데요.